안녕하세요. 최재희의 입문 채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올해도 반이 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죠. 자, 7월 2일 날 전해드리는 최재희의 입문 채널. 전에 예고 드린 대로요. 오늘하고 다음 편, 이번 편하고 다음 편은 우리나라 그 문제가 많은 부동산 소유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 방안, 그리고 그 개편 방안까지 그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한 번에 하기는 너무 시간이 길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15분 이내로 끝내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편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2부로 나누어서 오늘은 1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하고 불로소득 환수 방법까지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시지가 문제, 그 다음에 보유세율 현실화 문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 그리고 헨리 조지라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1800년대를 살았던 경제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어쨌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좋은 주장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부 시간으로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알아봅시다. 얼마나 문제인지. 자, 우리나라 부동산 땅값이면 캐나다를 2번이나 사고도 남습니다. 그 넓은 캐나다를요. 그리고 그 넓은 호주도 다 사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한국 땅 팔고 호주 사서 거기 가서 살까요? 널찍하게.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3배나 넓고 GDP는 우리나라가 독일의 40%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토지 가격 총액은 독일의 13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GDP는 독일의 40%, 반도 안 되는데 토지 가격은 독일 전체를 사고도 30%가 남을 정도예요. 아주 극심하죠. 우리나라 땅값이 너무 그렇게 비싸다는 거. 자, 이런 너무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악성 좀비가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자, 부동산 문제는 첫 번째 가장 좋지 않은 것이 그거죠. 다들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는 노력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갓물주라는 말까지 나왔죠. 갓물주. 건물주를 넘어서 신이 된 갓물주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죠. 자, 얼마 전에 공중족발이라는 그 사태라는 그런 비참한 사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의 그런 불로소득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불로소득은 당연히 빈부격차와 갈등을 유발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GDP의 무려 37.8%나 됩니다. 그럼 거의 GDP의 한 40%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나온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소유의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더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유자 상위 10%가 개인 소유 전체 토지의 64.7%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극심한 차이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더 심합니다. 법인 상위 1%가 법인 소유 전체 부동산의 75.2%를 가지고 있어 버려요. 심각하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우리나라를 좀먹는 좀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대한 불로소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유의 양극화까지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고 더욱더 빈부격차가 유발된다.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좀 부동산 세율을 좀 높이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불로소득률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다른 복지나 그런 거에 쓰는 그런 방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 전에 부동산 보유세, 보유세 정리한다 그랬는데 부동산 보유세란 과연 뭐냐? 보유세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다는 걸로 매기는 세금이 보유세예요. 자, 보유세는 이쪽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이른바 보유세란 두 개로 나뉘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자, 종부세라 그러죠. 전에는 재산세밖에 없는데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을 했죠. 그런데 그 후로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쫙 내려버려 가지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과표는 내려가지고 부동산세가 거의 맥을 못 쳤죠. 실효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자, 재산세는 우리도 평소 내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를테면 자기 조그만 18평짜리 아파트만 있어도 내는 거고, 또 시골에 땅 한마디만 있어도 내는 게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세에는 지역자치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겁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종부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포함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른바 보유세는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넣는 재산세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보유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유세 그러면은 내가 어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자, 그게 보유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재산세를 보유세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유의 양극화가 생기고. 그러면 그 막대한 불로소득 어떻게든 좀 환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게 그겁니다. 웬 난데없는 재정 특유를 만들어 버렸어요. 민간위원 30명으로. 그래갖고 이걸 논하라 그랬어요. 불로소득 환수 방법을. 아니, 저는 이것도 참 뭐 물론 여러 사람들의 중의를 모아간다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아니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정부 부처 재경부 관료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어쨌든 재정특위한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4가지 안을 내놨어요. 4가지 안. 그런데 그 4가지 안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이거 6월 22일에 발표돼가지고 신문에서 한 2, 3일 동안 시끌시끌 했었어요. 4가지 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4개 안 중 가장 센 대책이 놀랍게도 불과 1조 2,952억 증가에 불과해요. 1, 2, 3, 4 안에서 가장 센 걸로 해도 1조 2,952억 1년의 증가에 불과해요. 그래서 2016년도 우리나라 재산세로 거친 금액이 14조예요. 2016년 14조. 그러면 여기에다가 1조 2,952억을 더해보죠. 그러면 고작 0.02% 증가에 불과합니다. 이런 재정특위를 몰래 만들었는지 하여간 의심이 가버릴 정도죠. 0.02% 증가에 불과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이 재정특위에서 내놓은 그런 개정안도. 그래서 결국 문제점은 공시지가를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공시지가. 그 다음에 보유세율을 현실화해줘야 되는데 고작 0.02% 증세하는데 불과한 안밖에 내놓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웃어요. 핀셋 증세라고. 핀셋 증세. 그리고 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올린다. 그거예요. 요지를 말하면. 그런데 1주택자도 3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뭐 5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 안 물린다. 한 주택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조금 완전 고가한테는 조금 이상한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자, 이게 이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정리해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그 대책입니다. 오늘은 이번 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회에는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로 현실화하는 게 적당한지,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 그리고 그 다음 그에 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홍보 좀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팔로우가 오셔질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